안녕, 아놀드. 축하해요. 복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첫 번째로 주어졌어요. 빨리 들어가요. 문제 생길 게 뭐가 있어요. 자, 이제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게 뭐지? 예상한 대로 나온 것 같진 않은데요? 뇌가 반으로 갈라져서 한 명당 한쪽만 가지고 있어요. 저런. 뇌량은 뇌의 방구를 연결하며 길이가 수 센티미터인 2억 개에서 2억 5천만 개의 신경 섬유로 구성됩니다. 당신의 할머니가 실로 엮으면 지구를 3바퀴 감을 길이에요. 엄청나죠? 인지 능력을 확인해 볼게요. 잘했어요, 왼쪽 뇌 아놀드. 오른쪽은 뭘 하는 거죠? 아, 맞아요. 자네가 언어를 담당하기 때문에 다시 돌려놔야겠어요. 기계로 들어가요, 아놀드들. 네, 한 명씩이요. 밀지 말고요. 어차피 둘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조심해요. 또 고장인가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두 뇌에 있는 대부분의 영역은 복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방구가 제거되거나 한쪽 방구만 가지고 태어난 경우 다른 쪽 방구가 잃어버린 기능을 보충하여 완전히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가능해요. 좀 어때요, 아놀드? 어라? 그건 다른 아놀드의 손가락일까요? 앞으로 할 수술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려줄게요. 최초로 성공했던 머리 이식 수술은 1908년 찰리 거더리가 해냈어요. 실험체는 강아지였고 머리 중 하나는 다른 머리의 목에 거꾸로 달았었죠. 1950년엔 데미코브가 살아있는 두 번째 머리를 이식하는데 성공했고요. 다른 강아지 앞면에 머리를 다는 수술을 20번이나 해냈대요. 그리고는 다른 강아지의 몸통에 머리를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은 원숭이예요. 비록 수술 뒤에 의사를 물려고 했지만요. 2013년에 서지오 카나베로가 인간의 머리 이식 수술을 계획했어요. 예상 비용은 1280만 달러였고 2017년 그의 지휘하에 죽은 사람의 머리가 시체에 이식되었어요.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요. 이제 리허설을 할 차례예요.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외발 자전거를 타고 저글링을 하면서 불타는 링을 통과해야 한다니. 예. 그렇게는 안 되겠어요. 그냥 몸을 프로들에게 맡겨봐요. 공연을 망치지 않는 데만 집중하세요. 첫 공연이에요. 모두의 시선이 향해 있네요, 아놀드. 가장 중요한 순서를 맡았어요.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설마 타가야가 온 건가요? 당신을 보러 왔나봐요. 안 돼, 집중해요, 아놀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멍청이. 신사인 척을 하려다 당신과 트롤 형제를 망신시켰어요. 이 서커스에서 나온 최대의 실수였네요. 로또 티켓을 사는 건가요? 이게 무슨 냄새지? 냄새가 안 난다고요? 아쉽네요. 냄새나는 스컹크의 공격을 받을 확률은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의 약 10배입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 아놀드 역시 운이 좋아요. 의사들은 당신에게 개코를 이식해서 당신의 후각을 향상시켜줬어요. 물론 먼저 익숙해져 볼게요. 맞아요. 이제 필터를 쓰지 않아도 돼요. 개의 후각은 인간의 100배 또는 1000배입니다. 강아지 코는 1km 떨어진 곳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개의 코로 사람의 생리적, 감정적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죠. 이제 세제로 장난을 치지 않는 것이 좋을 거예요. 식초, 암모니아, 그리고 클로린은 강아지의 코에 불쾌합니다. 저런 도망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꽤 멋지죠? 개는 거시체라서 실제로 냄새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후각은 우리에게 시각과 같아요. 그런 후각이 있는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아놀드? 1ml의 물에는 3.35 곱하기 10의 22제곱개의 분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개의 후각은 이 모든 분자 중 선택된 단일 분자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코가 있으면 항상 가장 맛있는 피자를 찾을 수 있죠. 또는 영매인 척하고 돈을 위해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왕의 경호원도 될 수 있어요. 저에게 얼마나 많은 실험 아이디어들이 남아있는데. 하지만 만약 당신의 의식을 드라이브로 옮길 수 있다면요? 얼마나 많은 기가바이트가 필요할까요? 믿기 힘들지만 아놀드의 뇌는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용량은 250만 정도의 기가바이트입니다. 각각 1테라바이트 용량의 드라이브 2500개를 말하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보세요. 불쌍해라. 걱정 마요, 아놀드. 곧 사이보그가 될 거니까요. 반은 로봇, 반은 인간.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을 두려워하겠죠. 뇌의 대부분은 다양한 생활 과정에 의해 사용됩니다. 방귀를 뀌기 위해서도 수백만 개의 뉴런이 필요해요. 의미 있는 기억의 양, 즉 기호 정보나 세계에 대한 지식은 전체 양보다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모두 배우는데 12메가바이트만 있으면 된다고 해요. 걱정 마세요, 아놀드. 당신의 두뇌에서 모든 데이터를 전송했어요. 실제로 설명한 정도의 양은 아니었고요. 하나의 드라이브에 모든 것이 들어갔어요. 몇 가지 새로운 기능도 설치했답니다. 이제 당신은 계산기 없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뇌의 정확한 작업 기억은 한 번에 5에서 9자리의 숫자를 저장합니다. 이것도 40비트나 5바이트에 불과해요. 다양한 요소를 결합해서 작업 메모리를 늘릴 수 있어요. 3, 5, 2는 3개의 요소이지만 352는 1개인 것처럼요. 아놀드, 다시 평소의 삶으로 돌아왔어요. 피자를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플 일도 없을 거고요. 오늘도 즐겁게 일을 하러 가나요? 왜 다들 화가 나 있는 거죠? 네? 어제 크리스를 때렸다고 하는데요? 제이미 책상에 쓰레기를 버리고 월리스 씨와 무슨 일도 했다고 하네요. 당연히 하나도 모르는 것 같죠.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보여요. 도망쳐요, 아놀드. 이게 끝이에요. 하나뿐인 마지막 사랑에게 작별 인사하세요. 그리고 등장!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머리를 강하게 맞아서 제이콥이 깨어났어요. 아놀드의 또 다른 자아. 전문적인 용어로는 그의 분신이요.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도 불려요. 이 병이 있으면 환자의 몸의 힘은 완전히 다른 성격에 포착됩니다. 장애의 원인으론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있죠. 아이는 나쁜 사건에 대한 기억을 차단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제이콥은 소심한 아놀드와 달리 복합적인 컴플렉스에 시달리지 않아요. 그는 겁이 없고 섹시하면서 그를 멈출 수 있는 건 없어요. 타가야만큼 성질 급한 사람도 흥미를 가지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가 있어요. 제이콥은 네팔 동부에서만 공통되는 언어인 두미만 말할 수 있습니다. 분신은 종종 의사소통의 언어에서 자신의 주요 성격과 다르거든요. 성별, 나이, 국적과 IQ까지. 그리고 특히 특이한 경우 다른 자아는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종교적인 인물도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자아의 최대 수는 미국 범죄자인 빌리 밀리건에게 확인되었습니다. 무려 24가지의 개성 넘치는 자아였어요. 빌리는 저지른 범죄가 자신도 모르는 자아 중 하나에 의해 저질러졌기 때문에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해요. 아놀드, 당신이 한 일을 보세요.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하고 병원으로 가는 건가요? 하지만 분리된 성격은 정신분열증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치료법이 없다고요. 그건 뭐죠? 타가이의 문자? 당장 자기한테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아놀드 속에는 한 명만 존재해야 해요. 또 침대에 케찹을 흘렸나봐요. 아, 그날인가요? 잠깐, 당신이 왜 그날을 겪는 거죠? 아놀드, 당신은 간성인가봐요. 전 세계 2%의 사람들은 사춘기 동안 생식기에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들은 당구 큐스틱을 주머니에 넣고 원하는 경우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왜 이 사진 앨범이 몇 년 동안 숨겨져 있는지 이해하겠네요. 그래서 당신의 성별은 뭐죠? 성은 3가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첫 번째는 특정 호르몬이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에스트로겐, 남자들은 테스토스테론. 두 번째 방법은 유전적이죠. 남자라면 XY 염색체를, 여자라면 XX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별,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타고난 것이 아닌 평생 획득한 정이죠. 오, 이제 옷장을 업데이트하는 건가요? 이제 내부는 외부 상태와 동일하지만 끔찍한 스타일 감각은 그대로네요. 인생이 크게 바뀔 거예요. 임신이 가능한 남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오리건주에서 결혼한 부부인 트리스틴과 비프가 있어요. 그건 그렇고 첫 번째 임신한 남자도 오리건 출신입니다. 오리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와, 수지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놀드, 기회네요. 하지만 여자로 보인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남자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오, 드디어 꿈을 이뤘네요. 수지와 드디어 함께하게 됐어요. 저런, 손님이 왔는데요. 그중 한 명은 당신이 마음에 든대요, 아놀드. 아니다. 남자들은 당신에게 관심 없대요. 하지만 수지가 바라보는 게 심상치 않은데? 설마... 어떻게 보이는지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감정이에요.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핑크색과 파랑을 나누지 말고 사랑에 집중해요. 잠깐, 가게에서 먹으면 어떡해요? 그 야채들은 GMO, 유전자 변형 야채예요. 이 토마토엔 누의 유전자가 들어있고 당신의 평범한 일상 오이는 유전적 관점에서 인간과 40%나 유사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GMO는 무섭지 않아요. 제가 보여줄게요. 당신을 유전자 변형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에게 이런 실험은 허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2018년 2명의 유전자 변형 아기가 중국에서 태어났었죠. 그들은 HIV에 대한 면역성을 갖도록 프로그램되었어요. 여긴 펜타곤의 극한 극비 연구소예요. 주로 GMO 군인을 생산하는 장소죠. 크리스퍼 캐스9은 한 유기체의 DNA를 다른 유기체의 DNA에 이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일반 물고기에 생물 발광 해파리의 유전자를 이식해서 글로우피쉬가 되었고, 야채는 더 오래 저장되고 나은 맛을 위해 변형되고 있어요. 당신은 어때요, 아놀드? 키가 크고 싶나요? 마이클 조던의 유전자를 줄게요. 그리고 땀 유전자를 조작해서 냄새도 안 나게 할 거예요. 준비됐나요? 아놀드 2.0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땀이 나지 않아서 드디어 사람들이 옆에 앉기 시작하고, 이웃 할머니도 키 작은 빨간 머리라고 더 이상 놀리지 않아요. 그냥 빨간 머리 멍청이라고 하죠. 네, 유전자 조작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건 미래예요. 만들어진 GMO 아기들도 곧 생길 거예요. 범죄자에게서 범죄 유전자를 제거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진화의 새로운 혁명이에요. 잘 자요, 아놀드 2.0. 잠깐, 무슨 일인가요? 아놀드, 실험실에서 주사기들을 훔쳐온 거예요? 네? 향기가 나기 위해서 딸기 유전자를 주입한다고요? 완벽한 엉덩이를 위한 코기 유전자요? 하지 말아요, 아놀드. 멈춰요. 세상에,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제가 틀렸네요. 유전자 조작은 위험해요. 유기체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게도요.
오늘은 센티널 아일랜드에서 낚시를 할 거예요. 하지만 육지에 발을 들어놓으면 안 돼요. 아놀드! 세상에서 가장 거칠고 전대적인 부족에게 붙잡혔어요. 손님들을 싫어한다고 하네요. 아놀드를 먹어버릴 거예요. 아놀드의 피부로 드럼 8개, 정맥으로 활 5개, 그리고 텅 빈 두개골로 큰 머그잔을 만들겠죠. 아놀드의 두피는 투장의 장식품이 될 거예요. 아놀드 어디 가요? 와, 진짜 외계인이 존재하는지는 몰랐네요. 아놀드의 몸을 이용해 아주 유용한 일을 할 거라고 하네요. 우리의 몸은 수분 70%, 유기물 24%와 무기물 6%로 이루어져 있죠. 오이에도 85에서 90% 정도 되는 다량의 수분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아놀드는 아주 감정적인 오이인 거죠. 나머지 무기 원소 6%로는 유용한 물건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몸에는 6cm짜리의 못을 만들 수 있는 철분이 있어요. 헤드폰을 만들 만큼의 구리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모두 아놀드가 살아있는 동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장기의 대부분을 제거해도 살아갈 수 있답니다. 인간의 몸은 연약해 보이지만 위, 비장, 간의 75%, 장의 80%, 콩팥 하나, 폐 하나, 그리고 골반 내에 있는 거의 모든 장기들과 서해관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오이와 매우 비슷한 상태가 되겠지만 죽진 않을 거고 공짜 헤드폰도 받게 될 거예요. 품질이 좀 걱정되긴 하지만요. 하지만 다 쓸모없는 것들이죠. 사실 우리 몸은 탄소, 수소, 나트륨과 산소로 구성되어 있죠. 이 화학 원소들은 다이너마이트에 들어가 있기도 하죠. 인간의 몸에는 TNT 175g에 맞먹는 숨겨진 폭발력이 있습니다. 이 폭발의 강도는 살아있는 동안 짠 음식을 얼마나 먹었는지와 정비례할 겁니다. 이런 곳까지 와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될 줄이야. 세상에, 살아있는 건가요? 우와, 부활을 했나봐요. 전에 마셨던 묘약이 진짜였나 보네요. 이제 불멸의 존재가 됐어요. 축하해요, 아놀드. 이제 지구상 가장 오래된 생물이 될 거예요. 몸이 재생을 하네요. 세포들이 노화한다는 건 농담일 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빨간불에 도로 건너기, 마음대로 손대기, 캐니 매코믹 닮은 꼴 대회 나가기. 엉망진창이네요. 무한으로 살 수 있는데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나요? 아놀드,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 무술을 배울 수도 있잖아요. 우주로 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정복할 수도 있어요. 아놀드, 시간 낭비는 그만하자고요. 그래요. 그럼 200년 동안 모든 넷플릭스라도 보도록 하세요. 이제 지겨워진 것 같네요. 집도 오래된 것 같은데 모습은 그대로예요. 불멸의 단점은 사랑하는 모든 것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빠르게 바뀌어가죠. 자기만 느려지는 게 보이고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처럼 여겨질 거예요. 소중했던 것들이 천천히 사라지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도 없고 놀라지도 않아요. 이미 다 봤기 때문이에요. 우울의 끝을 보게 될 거예요. 미안해요, 친구. 그건 소용없어요. 그만해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아놀드, 가서 TV라도 보세요. 아놀드? 휴, 그래요. 그냥 둘게요, 그럼. 오케이, 아놀드. 24시간 동안 물건을 투명하게 만드는 기계를 발명했어요. 물건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완벽한 투명성이지만 아쉽게도 이룰 수는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물체에서 뿜어나오는 광선이 물체가 부재인 경우의 광선과 일치할 때 생기는 위장 효과이죠. 이 기계의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물건을 메타 물질로 감싸는 거예요. 예를 들어 투명 모자 같은 경우 빛을 굴절시켜 물건이 보이지 않게 하는 원리예요. 자, 피자에 한번 실험해보죠. 성공하기만 하면 친구들과 나눠 먹지도 않아도 되는 피자가 발명되는 거예요. 첫 번째 스위치를 작동시켜봐요. 최초의 3차원 투명성은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진이 2008년에 발명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빛을 반사하거나 흡수하지 않는 은색의 마이크로파이버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의 눈에 위장된 물건 뒤에 있는 빛만 보이게끔 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스위치. 가만히 있어요, 아놀드. 잠깐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네요. 아놀드의 머리를 후려치고 싶지만 어디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볼 수 있게 이 모자를 써요. 좋아요. 이제 24시간이 있어요. 그동안 뭐 할 거예요, 아놀드? 거기 갈 줄 알았어요. 투명성의 원리에 따르면 아놀드는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어야 해요. 왜냐하면 투명해진 신체의 굴절률이 공기의 굴절률과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놀드의 수정체는 빛을 굴절시킬 능력이 사라져 망막에 빛이 맺히지 않게 될 거예요. 망막도 투명해진 간상체와 원추체 때문에 빛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놀드는 잘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이제 헬스클럽이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다른 것 좀 해보죠. 18시간 남았어요. 좀 더 중요한 일을 하라고요. 이 돌머리 원숭이 엄청난 비밀을 밝혀내서 굉장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잖아요. 에리아 51 들어가는 건 어때요? 그렇죠. 그건 다른 주에 있죠. 좋은 생각 없어요? 그걸 훔치려고요?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계획이라도 철저하게 짜봐요. 물론 투명해졌으니 박물관 문을 닫은 후에도 숨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경비원들을 피해가야 해요. 다이아몬드 주변에는 레이저 투성이고요. 정말 3단 공중제비를 해서 다이아몬드를 훔친 다음 정확히 새벽 2시에 진품을 대신해 전시할 모조품을 가져다줄 자동차를 타고 박물관에서 도망갈 수 있겠어요? 그렇다 해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박물관은 1시간 후에 문을 닫을 거예요. 구석에 가서 숨어 있어요. 모자를 벗어야죠, 멍청이. 준비해요, 아놀드. 자,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작전 개시! 이런 3중 공중제비만 했으면 됐는데 또 망쳤네요, 아놀드. 이제 발에 불이 나도록 도망가야 돼요, 아놀드. 출구가 바로 앞에 있어요, 아놀드. 할 수 있어요. 이런 다이아몬드의 유리 모조품이네요. 참 일이 잘 안 풀리네요. 뭐 생각해보면 진품은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게 당연한 이야기죠. 이제 아름다운 타가이의 사랑을 받기 힘들겠어요. 안 됐지만 1시간 후면 다시 몸이 보이게 될 거예요, 아놀드. 그러니 잘 도망가봐요. 언제부터 스파이더맨 코스프레를 했었죠? 알겠네요. 꿈의 여자를 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군요. 노력은 인정할게요. 그녀의 심장을 두드리듯 창문을 노크해보세요. 로맨틱해라. 스파이더맨의 키스라니. 살은 좀 빼두지 그랬어요. 걱정 마세요, 아놀드. 몸의 가장 강한 뼈 부분으로 착지하면 될 거예요. 당신의 뼈는 콘크리트보다 강해요. 다리 아래쪽 무릎과 발 사이에 경골이 있는데 1평방밀리미터는 최대 12kg의 인장 하중과 최대 16kg의 압축 하중을 견딜 수 있어요. 콘크리트보다 7배나 강하죠. 뼈로 만든 집을 상상해보세요. 네, 조금 소름 돋네요. 아놀드, 포기하지 마요. 조언을 해드릴까요? 피자 배달원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저런, 이제 타가야의 남자친구는 하와이안 피자뿐만 아니라 당신도 싫어하게 되었어요. 미인의 키스 대신 또 다른 골절이 생겼네요. 걱정 말아요. 좋은 쪽으로 생각해봐요. 부러진 뼈도 유익할 수 있다고 밝혀졌어요. 치유 및 융합 과정에서 새로운 뼈로 만들어진 일종의 보호 커프가 골절 부위 주위에 만들어집니다. 치유 후 처음 몇 주 동안 골절 부위 뼈가 일시적으로 평소보다 강해져요. 이제 뼈가 강해졌으니 가장 극단적인 행동을 해볼 시간입니다. 오토바이와 경사로를 이용해 타가야의 아파트로 날아가세요. 이 묘기면 확실히 그녀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거예요. 네, 연습을 먼저 하는 게 나았겠네요. 평균적으로 골절이 치유되는 데는 6에서 8주가 걸립니다.
433번의 골절을 견뎌낸 세계 기록은 미국의 스턴트맨인 이블 키니벌이 세웠어요. 그는 69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당신의 경우엔 함부로 로맨틱해지려다 생명이 위험해질 거예요. 타가야의 남자친구인가요? 뭔가를 가져왔어요. 커플이 안타까움을 느꼈는지 타가야가 안부를 전한 것 같은데요. 네? 정말요, 아놀드? 또예요? 오늘 너무 시험하지는 마세요. 당신과 데이트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놀드? 그래도 똑똑해 보이게 안경을 쓴 건 칭찬할게요. 하지만 곧 진짜 만나게 될 거예요. 이번엔 다른 사람의 안경을 쓰고 있을 거라고요?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친구. 시력이 나쁜 사람의 눈은 잘못 정렬된 카메라와 같아서 이미지가 센서에 닿지 않습니다. 안경 렌즈는 이미지를 대상에 더욱 선명하게 전달하죠. 건강한 눈에 도수 안경을 쓰는 건 잘 조정된 카메라에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을 찾으러. 조심해요, 아놀드. 지금은 안경을 벗은 근시인과 같아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지금 사진을 틴더에 사용할 건 아니죠? 눈의 망막은 카메라의 센서와 같아요. 1억 3천만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죠. 뇌의 연장, 심지어는 뇌의 일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뇌 바깥쪽에 뇌가 8g. 눈이 카메라라면 5억 7,600만 화소가 될 거예요. 요즘 비싼 카메라가 50개라고 하던데요. 데이트에 야채를 가져가요? 너무 특이해요. 안경이 소중한 시력을 망치면 어떡하려 그래요? 건강한 눈에 안경을 착용하면 근시나 원시를 유발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증명되진 않았지만요. 안경을 착용한다고 눈이 손상되진 않지만 시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다른 기증된 눈을 사용해야 할 건데 한쪽 눈의 각막은 3만 불이라고 해요. 벌써 저녁인데 선글라스는 왜 착용했어요? 더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나요? 그런데 차는 어디서 났고요? 설마 눈을 팔았나요? 귀중하다고 했지만 팔라는 건 아니었는데. 한쪽만이군요. 그래도 큰 실수예요. 두 눈이 있어야 3차원인 입체를 볼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2D로 만족해야겠네요. 우와, 자신만의 패러다이스를 만든 것 같은데요? 집안의 팜트리는 조금 과하지 않나요? 좋아요. 여기 음식과 음료 그리고 새 친구를 드릴게요. 고무 오리들. 좋은 시간 보내요. 거품 목욕도 나쁘지 않네요. 하이드로 마사지는 스쿼트, 풀업 또는 팔굽혀펴기와 같은 신체 운동에 효과를 줘요. 진동으로 근육 섬유가 수축하여 부피가 증가하고 단 30일 만에 최대 근력과 지구력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특히 당신처럼 게으르다면 분명히 좋아할 거예요. 아놀드, 이렇게 기뻐하는 건 처음 보는데요? 그럼 실험을 계속해볼까요? 당신을 욕조에 30일간 가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물은 끓 건데 음식은 아까 준 게 다였어요. 네, 그렇게 많이 먹은 건 당신 잘못이죠. 30일 동안 욕조에서 나오지 않으면 세균성 피부 감염과 손톱 벗겨짐 외에도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완전한 탈수 상태와 1.3갤런의 물 손실, 또는 수분 과다증, 신체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수분이 섭취되어 뇌가 부어오르는 현상이죠. 아놀드, 위험할 속도로 섭취했어요. 물에 몸을 장기간 담가두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러운 오래된 물에서는 피부 감염이 매우 쉽게 일어날 거예요. 한 가지 더요, 아놀드. 제발 손을 보지 마세요. 목욕을 30일 동안이나 즐기려면 피부가 물개와 같아져야 돼요. 물개는 인간보다 피하 지방을 20%나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방수 및 보호 기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제 인간에게 위험한 장내 기생충을 가진 당신은 파티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 같아요. 아놀드, 물개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네요. 수중의 삶이랑은 안 어울려요. 하지만 이제 화장실이 식물의 천국이 되었어요. 팜트리가 엄청나게 자라고 천장엔 버섯들이 생겼네요.
그리고 화장실에 밀도 싹이 트는 것 같아요. 먹을 것과 마실 물도 남지 않았어요. 아니, 제발요, 아놀드. 설마 그 물을 마시려는 건 아니죠? 오물과 미생물, 그리고 당신의 머리카락이 가득한데. 전 분명히 경고했어요.